이제 그 노동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좋아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노란봉투법이 단독으로 처리가 된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이 전국의 대학교에 대자보가 붙었어요. 대학교도 100여 개 대학교에 붙었다며. 네, 심지어 전남대 붙었나요? 전남대까지. 예, 서울대 붙었나요? 예, 심지어 이제 서울대, 뭐 전남대까지 붙었어요. 이 사람들이 굉장히 용기가 있는 분들인 것 같아요. 쉽지 않았을 텐데. 우리 네. 신전대협 우리 김건 네, 우리 전대협 의장 네, 아주 칭찬해주고 싶어요. 그리고 우리 김건 의장이 그렇게 이쁘게 생겼더라고. 네. 그래서 내가 우리 신전대 의장을 만나서 어이구 이렇게 이쁘게 생겼어 그랬더니 네. 김건 우리 의장이 네, 자기 엄마한테 그 소리 듣고 네, 다른 사람한테 그 소리는 내한테 처음 들었대. 네. 내가 보니까 이쁘게 생겼어. 네. 기분이 그렇습니다. 좋았어요. 그래서 네, 전국에 이 대대적으로 붙은 이 대자보의 내용이 도대체 무엇인가 하니, 네, 바로 이 노란봉투법 반대에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미래 세대 착취하는 악법 중에 악법이다. 이 노란봉투법 이 안에는 청년도 미래도 없습니다 하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 신전대협이 네, 민주노총 앞에서 네, 삼촌 이모들 우리 일자리 좀 주세요 하고 피켓 들고 시위한 전력이 있죠. 아, 굉장히 많이 했었죠. 민주노총과 이제까지 좀 많이 싸웠던 곳입니다. 네, 용기 있는 청년들이죠. 그렇죠. 하여튼 김건 신전대협 공동의장 아주 칭찬해주고 싶고 네. 오히려 이런 저 시대의 흐름을 네. 시대 정신을 잘 파악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이 청년들이 이런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희망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노란봉투법이 저희가 좀 많이 얘기를 드렸는데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 네네. 노란봉투법이 도대체 무슨 내용인가, 왜 문제가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살짝 네. 짧게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란봉투법이 정치적인 측면과 네, 법으로서 법률적인 측면이 있어요. 네, 내가 너무 유식하게 얘기하나? 네. 정치적인 측면은 뭐냐면은 네, 노란봉투법을 이재명이가 네, 맨 위에 세워서 이렇게 민주노총의 청부 입법을 들어주는 대신 네, 민주노총이나 이런 데를 향해서 너희들은 윤석열 퇴진을 위해서 싸워달라. 이렇게 용역투쟁을 시킨 거예요. 하청투쟁을. 네, 그래서 이런 정치적 고리가 그렇게 돼 있는데 네. 요번에 다행히 네. 한국노총에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우리들은 노사정위원회 사회적 대화에 참석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그리고 대통령이 어떤 거부권이 아니고 제2권, 제2요구권. 제2요구권 이것이 맞는 말인데 네. 여기에 부정적인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 모든 언론들이 이것을 거부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네. 왜 그러면 이렇게 제2요구를 했냐 대통령께서 네. 법률적으로 이렇게 정치적으로 음모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 대통령실에서는 법률적인 것 때문에 그래요.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 가장 중요한 것은 사용자의 범위예요. 그래서 일단은 이게 무슨 말씀이신지 제가 좀 한번 정리를 좀 드리면은 그 이제 노란봉투법은 노조관계조정법의 2조와 3조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이제 네. 이거를 개정하겠다고 이제 올린 건데 여기에 세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 2조와 3조에 대해서 한번 얘기 드릴 건데 방금 이제 말씀하신 사용자 범위가 2조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네. 네. 그럼 사용자 범위가 어떻게 되냐? 예를 들어서 내가 이번에도 현대자동차 물어보니까 네. 현대자동차는 완성차고 네. 수백 개의 협력사가 있어요. 여기서 만들어서 현대자동차 완성하잖아요. 네. 그러면 1차 밴드가 한 600개 된다는 거예요. 네네. 그러면은 현대자동차는 어떻게 해요?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지 않은 사용자성이 있다 그러면 현대자동차는 1년은 365일밖에 안 되는데 네. 600개 하청회사하고 뭘 해야 돼요? 교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렇죠. 이게 말이 되겠어요? 그러면 현대자동차는 아니 내가 뽑은 사원도 아니고 우리 회사 직원도 아닌데 네. 내가 왜 거기 가서 노사 대상이 되고 그 사람들의 근로조건을 결정합니까? 예. 그럼 600개의 하청회사 사장들은 뭐 하는 겁니까? 네. 이게 법이 체계가 안 맞잖아요. 그쵸. 법률끼리 충돌하잖아요. 예. 이게 사용자성이에요. 사용자성. 네. 건설회사도 마찬가지. 네. 60%를 하도 급주게 돼 있어요. 네. 그런데 전부 야 현대건설 나와. 그러면은 협력사가 600개, 700개, 1000개 이렇게 되는데 365일밖에 안 되는데 하루에 3번씩
단체 교섭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당사자간이 아닌데 교섭을 해야 된다는 거죠. 네. 만약에 이제 공무원으로 빗대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네. 그 원주시청 노동조합이 네네. 원주시장하고 교섭을 하다가 네. 안 들어줬어. 네. 그럼 어떡해요? 야, 공무원의 대빵은 장관이나 대통령이요. 대통령 나와 그러면은 누가 나가야 되나요? 이 법대로 하자면은 대통령이 나가야죠. 교섭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법이 상충되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예, 그렇죠. 네, 법이 충돌이 이것이 됩니다. 민법하고도 안 맞고 형법하고도 안 맞아요. 네. 그래서 옛날에 우리 재인이 형께서 네. 이것은 법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말은 한 적은 없죠. 아니 이게 얘기를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안 해준 거는 아이. 이게 본인이 생각해도 이게 황당하니까 안 해줬는데 네. 이재명은 이걸 왜 했냐? 네. 민주노총이라든가 이걸 끌어들여서 자기 방탄을 삼아야 되기 때문에 네. 법이고 나발이고 개판이고 막 해가지고 네. 일단 살고 봐야 되는 절박성이 있는 거예요 이재명이가. 네, 이재명 때문이죠. 그러니까 네. 그냥 막 던지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2조에 5항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그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2조 5항에 대해서. 2조 5항은 네. 이제까지 언론에서 이 문제를 다루지 않았어요. 이 문제는 뭐냐면은 근로 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 이렇게 돼 있는데 네. 그 결정에 이 세 가지를 빼버렸어. 네. 근로 조건에 관한 사항 네. 이런 것을 빼버리면 뭐냐? 근로 조건의 결정이다 그러면은 노사가 쟁의 신고를 들어가는 것은 근로 조건이라는 것은 임금 협상이나 단체 협상 때만 하게 돼 있어요. 네. 평상시는 안 돼요. 네. 근데 근로 조건에 관해서 이렇게 되면은 결정이 아니고 시도 때도 없이 네. 단체 협약과 상관없이 아무 때나 그다음에 근로 조건이라는 규정이 네. 외국에 공장을 설립하거나 구조 조정을 하거나 지금 교통공사 지하철에서 하고 있잖아요. 네. 이런 거 가지고 막 파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내용이 뭐냐. 합법적인 노조 활동 범위에 관한 내용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은 뭐 이제 임금이 너무 낮다 이런 걸 요구하기 위해서 또는 이 처우 개선을 위해서 파업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아닌 다른 목적으로도 파업이 합법적으로 가능해진다는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 현재 민노총에서 하는 게 뭐 미군 철수, 한미동맹 해치 이런 걸 외치고 있는데 그런 것도 합법적으로 가능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3조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심각한 내용입니다. 3조는 네. 국민이 다 알아요. 알기가 쉬워요. 네. 왜냐? 이게 민법과 형법에 상충되는데 네. 그래서 불법을 하면 어떻게 해요? 민형사상 책임을 지잖아요. 네. 실제로 근데 민주노총 노란봉투법은 내가 불법을 저질러서도 네. 나를 처벌하지 말아달라 이 조항이에요. 그러니까 네.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그렇죠. 이 합법적인 파업이 아니라 불법적인 파업으로 인해서 손해를 입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강도가 네. 강도질을 했어. 네. 그러면 이거 불법이니까 처벌해야 되잖아요. 그쵸. 근데 이 사람을 처벌을 못하게 그- 이러면 어떻게 우리나라 법 체계가 서로 상충되잖아요. 그냥 강도를 낮추라는 거죠. 예. 처벌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예.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서 결국에 피해를 입는 거는 국민 여러분입니다. 이 그 손해를 메꾸려면 기업에서 어쩔 수 없이 물가를 이제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고 또 파업을 하는 기간 동안에 국민들 굉장히 피해를 입었잖아요. 그 주유소에 기름이 없고 막 뭐 물류가 멈춰가지고 운송이 안 됐었잖아요. 네. 얼마나 많은 소상공인분들이 피해를 입었습니까? 그런 손해를 청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법률적으로도 이렇게 피해가 있고 아까 얘기한 정치적으로 네, 정쟁화를 시켜서 서로 분노와 증오로 헐뜯게 하고 네. 이렇게 함으로써 국력이 낭비되고 네, 국민적 에너지가 둘로 갈라지고 네. 이래서 전반적으로 나라가 어디 소말리아라든가 베네수엘라로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네, 이게 이렇게 아주 못된 것을 왜 하느냐?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이재명이가 징역 50년 무기징역 하기 싫으니까 그냥 아무거나 자기한테 도움이 된다 막 던지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이게 정치가 이렇게 개판 5분 전이 되는 거라니까요. 네. 그래서 이제 윤 대통령은 이달 말에 이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에 대해서 이 제2요구권을 의결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네. 이제 하는 겁니다. 이게 네. 문재인 대통령 거부권이 아니고 이렇게 법이 네. 정치적으로나 법률적으로나 심각하니 네. 국회 만장하신 국회의원 여러분께서 네. 어떤 이성을 가지고 네. 이것을 다시 논의해 주세요. 네. 이렇게 대통령이 점잖게 국회에 호소한 거예요. 이것을 제2요구권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지 그냥 머니투데이라다 이런 거 얘기한 것처럼 거부권이다
이것은 뭐예요? 거부권이라는 용어는 해석이 그런 거다 이런 얘기예요. 거부권이 아니에요. 네. 뭐라고요? 네, 제2요구권. 제2요구권이고 예, 네. 이 제2요구권이 되더라도 네. 한국노총에서는 받아들이겠다. 이 얘기는 뭐냐? 노란봉투법에 관계돼서 손해배상 청구를 당하는 노조의 99%가 어디 소속? 민노총이다. 민노총 소속이고 그렇죠. 네. 1%가 한국노총 소속이에요. 그래서 네네. 사실상 노란봉투법은 한국노총과 관련이 없다. 관련이 아 근데 없다. 도대체 김동명 위원장 그 단식하는데 왜 찾아가지고 노란봉투법 해달라고 왜 그런 거예요? 이게 민주노총에도 컴플렉스가 있어가지고 이것이 옳은 길인 줄 알고 갔는데 네. 그냥 시도협회 본부장들이 아니되옵니다 위원장 이렇게 해갖고 네. 그냥 위화도 회군을 한 거예요 그냥. 네. 그런데 이 민주당 의원들은 이 제2요구권마저도 지금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이 뭘 안 되고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내년 총선에 200석을 얻어야 된다. 예, 200석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정말 실제로 200석을 얻게 된다면은 이런 그 거부권, 제2요구권도 무력이 되고 사용할 수 없어요. 무용지물이 돼요. 이렇게 법도 아닌 그러니까 것을 막 지 꼴리는 대로 그냥 맹근해버릴 수 아주 있다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막 폭주를 하겠다는 거예요. 200석을 거론한다는 자체가. 그러니까는 이런 민주주의가 아닌 본인들 전체주의를 하겠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네. 저는 한동훈 장관한테 이야기하고 싶어요. 네. 법무부 장관님 이렇게 헌법을 능멸하고 헌법을 위반하는 정당에 대해서는 네. 위헌정당 뭐 심판 청구소를 제기해 주세요. 네. 한번 약간 어려울 것 같긴 한데 그 소망입니다. 네. 아니 하면 되지. 그것도 네. 권한인데. 아 그래도 이제 나라에 혼란이 오는데 쉽게 하기는 조금 어렵죠. 이해는 이, 네. 눈에는 눈으로 해야지. 네. 아, 마음이야 그렇게 하면 뭐 굴뚝 같은 마음이지만 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있다. 그리고 이 지난 11월 11일에 양대 노총에 그 주말 집회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본인들 그 집회 주최 측 추산으로 12만 명이 모였다고 합니다. 근데 12만 명까지 모이진 않아도 한 절반 정도 모이지 않았을까요? 이게 우리나라가 네. 이렇게 자기네들이 몇만 모였다 이렇게 막 뻥튀기 해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우파 정광훈 목사님 집회는 막 줄이더만 막 공을 한 개씩 띄워버려. 여기는 공을 한 개씩 붙여주더라고. 그러니까 주최 측 추산이니까. 근데 경찰 측 추산을 보면은 민노총이 2만 6천 명, 한국노총이 2만 명, 한 4만 6천 명 정도 모였다. 정말 뭐 거의 절반도 안 되는 이게 거죠. 경찰이 네. 약 20% 더 써준 거예요. 네, 그거보다도 더 적다. 총장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 주말에 결혼식도 있고 친구들이 좀 서울 도심에 나갔던 친구들이 많았는데 차가 막혀가지고 굉장히 고통스러웠다고 고통을 호소를 하더라고요. 결혼식도 늦고 뭐 약속이 다 늦어가지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나는 네. 이런 경우를 어떻게 보냐면은 과거에 이런 집회 결사의 자유 내가 이제 85년대 감옥을 갔잖아요. 네. 그때는 좀 권위주의적인 정권이 들어서서 그때는 뭐냐면은 진짜 이 근로자들은 산업전사로서 수출 드라이브 정책에 복무해라. 네.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그래서 그때 뭐 재형저축도 만들어주고 막 이런 당근 정책을 써줬는데 네. 이럴 때 뭐냐면은 우리가 그때 그 언론의 자유라든가 집회, 시위, 결사의 자유 이런 거를 약간 네. 그 제약을 한 측면이 있었죠. 예.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이미 민주주의가 다 돼가지고 네. 충분히 우리의 의사 표현을 할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이렇게 뭐냐면은 맨날 습관적으로 그냥 막 너한테 피해를 주면서까지 네. 헌법에 나오는 집회 결사의 자유를 막 주장하는데 네. 그럼 헌법에는 집회 결사의 자유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쵸. 일반 국민들의 행복 추구권도 있잖아요. 그럼요. 왜 네. 그건 무시되고 이것만 하느냐? 이것은 뭐냐면 법원에서도 앞으로는 시대가 변한 만큼 국민의 권리를 이제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균형 감각을 가지고 봐야지 예. 권위주의 시대의 시각으로 이렇게 집회 결사의 자유를 판단해서는 네. 그 시대에 뒤떨어졌다. 네. 이게 꼰대적 판결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법원이 심지어 지금 길바닥을 또다시 노숙촌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 법원은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겁니까? 노숙 집회를 또 허가를 했어요. 광화문 인도는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길입니다. 인도 길바닥을 노숙촌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이 법원이. 예, 텐트를 20동이나 세우도록 만들었습니다. 얘네들이 하마스 전략을 쓰네. 네. 아니 더 추워지면 못하니까 입 돌아가기 전에 지금 미리 뭐 하는 거예요, 뭐예요?
네? 미리 뭐 투쟁하는 겁니까? 어차피 입이 빤데 돼도 구호는 이미 돌아간 구호를 외치더만. 예. 그래서 심지어 이 과정 중에서도 이제 경찰과 몸싸움을 해가지고 넘어뜨리고 이제 상처를 입혔다고 합니다. 아, 경찰이 그래도 네. 고생했네. 왜냐면은 이렇게 집회해서 텐트를 한번 치면은 예. 이게 붙박이가 돼가지고 그쵸. 계속 있거든요. 예. 그 야. 못 치게 하려고 경찰이 이제 막으려고 했던 거였죠. 아니 요전에 네. 법원도 옛날에도 노숙 집회를 한번 허용해 주니까 어떻게 했나요? 네. 막 술 먹고 고성방가 해불고 네. 덕수궁 돌담길에 오줌 싸불고 막 이렇게 했잖아요. 아, 그러니까요. 진짜 그 테이저건을 마구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을 안 들으면. 경찰이 그 공무집행할 때 다치면은 뭐 보상도 제대로 안 해주잖아요. 테이저건 그 막 쏴가지고 그냥 기절시켜야 됩니다. 아, 그렇게 과격하면 되나요? 우리 그 민주노총도 요전에 호주라든가 미국에서 집회하러 갈 때 삼보일배 하러 갈 때 폴리스 라인을 건드리지도 않고 정말로 규정을 딱딱 지켜가면서 집회했었어요. 그때는 무서운 거 아니까 그러죠. 한국 경찰을 무서운 걸 모른다니까요. 총을 안 쏘니까. 한국 경찰은 호구로 보는 네, 건가? 그러니까 막 저런 행동을 하는 거죠. 보세요. 아니 우리나라 사람들이 옛날 민주노총이 외국 가서 집회할 때, 네. 야 그렇게 정말로 질서를 모범 잘 시민의 지켜요. 집회를 했어요. 네. 근데 이 정말 폭력은 본인들이 써놓고서는 뭐 폭력 경찰 물러가라. 뭐 요번에도 이런 그 식으로. 무슨 전장년이 예. 저 휠체어 전동 휠체어 가지고 막 밀어버린다니까. 공격했잖아요. 이걸 탱크로 사용하는 거예요. 굉장히 심하게 다쳤습니다. 그 앞에다가 경찰이 창만 몇 개 박으면은 중국 어선 되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철판을 달았어요. 앞에다가 철판을 달아놓은 상태에서 밀었습니다. 그 정말 그 차량 충돌하는 거랑 같은 충격이죠. 그 요새 그런데 네. 그뭐 전갱이 조인트 다 나가겠네. 네, 정말 심하게 다쳤어요. 경찰이 그때. 그 사람들 정말 법적으로 강하게 처벌해야 됩니다. 이러면은 네. 안 되지요. 약자는 경찰이 제일 약자인 것 같아요. 요즘에 보면은 바뀐 것 같습니다. 공권력이 강해져야 된다. 그래야지 법 질서가 바로 잡힌다. 예, 민노총 이런 사람들도 뭐 법을 안 지키면 총을 쏠 수 있다는 걸 보여줘야지 무서운 줄 압니다. 공권력이 좌고 네. 우면하면 안 되고 미국 같은 데서는 네. 이렇게 이 국회의원도 시위할 때 그 폴리스를 넘어가면은 네. 그 뭐지 이걸 채우더라고요. 엄지손가락에다 뒤로 묶어가지고. 네, 그렇죠. 많이 보는 데서 네. 그러면은 법을 어겼으니까 국회의원은 이렇게 가갖고 가서 나중에 풀어주고 그러더라고. 우리나라도 법은 네. 법대로 예외 없이 집행하는 것 이것이 공권력을 서로 신뢰하는 길이지. 네. 누구는 떼거리 많으니까 봐주고 여기는 약자니까 봐주고 장애인이니까 봐주고 이러면은 공권력이 이렇게 예외가 많으면은 네. 공권력이 됩니까? 안 되지. 안 되죠. 그러면은 누가 나는 가난하고 새끼를 굶었어. 네. 막 은행 털어도 됩니까? 안 되죠. 내가 네. 마음 먹어서 장가 못 갔다고 막 여성을 성폭행으로 다니면 됩니까? 아유 찢어 죽여야지 이거. 어떡해. 예, 사람입니까? 안 되는 거예요. 동물이죠. 그거는 사람이 어. 아니죠. 네. 그래서 그렇게 막 이 약자가 하니까 되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놓고 뭐 법에도 눈물이 있어야 된다는 동 그것은 법에서 눈물이 있어야 된다는 거는 법을 항상 준엄하게 지키면서 네. 어떤 어쩌다 예외적인 걸 얘기해야지 맨날 예외로 막 그러면은 안 되죠. 새끼 넘으면 담nom을 넘어도 좋고 마흔을 넘어서도 장가를 못 가면 막 네. 성범죄를 일으켜도 좋고 막고 네. 뭐 그러면 말이 안 되는 세상이 거죠. 어떻게 되나요? 그건 너무 좀 많이 나가신 비유인 것 같습니다. 미안해요. 네. 그리고 그 지난 9일하고 10일에 지하철이 파업을 해가지고 굉장히 불편을 많이 겪으셨어요. 그런데 또 12일 만에 파업을 하겠다고 합니다. 근데 지난번에도 올바른 노조 한국노총은 파업에 동참을 안 했거든요. 네. 그리고 그 이제 사측에서 제시한 안이 노조원들은 이거를 왜 안 받냐고 할 정도로 굉장히 되게 좋은 안이었어요. 제안이었어요. 그런데도 안 받고 민노총 혼자 나홀로 좀 투쟁을 하는 겁니다. 지금 저 네. 한국노총과 네. MG노조는 파업 불참을 이미 선언했죠. 예, 안 했죠, 그때도. 그러면 이 사람들이 네. 약 민주노총이 17,000명 중에 한 12,000명 된다는 거예요. 예. 이 사람들이 파업을 해서 네. 이렇게 파업을 하고 놔둡시다. 법대로 할 수 있어요. 네. 그러면은 전동체가 굴러가는 걸 봐서 네. 내가 봤을 때 이게 12,000명이 파업을 해도 네. 뭐냐면은 이게 차가 잘 굴러가요.
약간의 뭐 시차는 있겠지만 이런 걸 보면은 네. 오히려 이런 파업을 통해서 정말로 지하철의 인력이 네. 남아 도는구나. 네. 정말로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국민이 절감하지 않을까요? 그쵸. 정말 필요 없는 인력이었던 거잖아요. 내가 생각할 때 네. 한국노총하고 MZ 노조하고 그다음에 민주노총의 한 절반 정도가 그냥 가담해서 있으면은 지하철 잘 굴러갈 것 같아요. 네, 민노총 내부 조합원들 중에서도 이 파업에 동참하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들도 분명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일을 하러 돌아온다 하면은 전혀 이 운행에 지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번에 노사가 뭐냐면 박원순 전 서울시장 시절에 정규직을 시켜줘 버렸어. 박원순이가. 왜냐면 네. 이 문재인이가 네. 비정규직 없는 세상 만들겠다고 인천국제공항 인국공 가갖고 난리를 쳐서 그쵸. 노사관계 삐뚤어지기 시작해갖고 네. 그때 지하철도 그러면 우리도 막 정규직 시킬래. 네. 그냥 박원순이가 문재인이한테 딸랑딸랑 해니라고 네. 회장님 그럴 턱이 있나 이렇게 해줘갖고 네. 한 게 뭐냐. 지하철 운송회사인데 네. 식당 조리원 145명을 정규직화 일반 직원으로 시켰어. 그 다음에 이발사 12명. 네. 아니, 이거 운송하고 상관없잖아요. 그쵸. 목욕탕 관리사 10명 등을 자회사로 다시 위탁하고, 네. 이 퇴직으로 빈자리는 채용하지 않겠다. 네. 그러니까 지하철 직원들은 그래도 암시랑 안 해. 네.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니, 이게 뭐가 잘못됐다고. 박원순이가 잘못한 것을 바로잡는 거잖아요, 이게. 그쵸. 아니, 이런 것을 위해서 국민이 그렇게 많은 세금을 내야 됩니까? 그래서 좀 필요 없는 인력을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죠. 네. 이런 걸 가지고 자꾸 이 파업을 한국노총도 안 하고 MZ노조도 안 한다고 했는데 네. 요번에 파업 들어가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법을 지키는데 잘 보고 정말로 구조조정 해야 됩니다. 왜냐? 네. 그렇게 많은 수가 파업이 들어가더라도 네. 지하철이 굴러가. 네. 이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식으로 국민을 괴롭히는 노조는 네. 국민의 준엄한 저는 심판, 네. 국민의 채찍을 맞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럴 때 뭐냐면 맞고 마실래 그냥 마실래. 그쵸. 네. 국민한테 뒤지게 맞고 우유를 마셔야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음 주에요. 22일이 다음 주 수요일인데 또 이 민노총은 파업을 하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 하게 되면은 또다시 퇴근길에 또 지옥철이 되겠죠. 실제로 그 20일 날 저녁에 퇴근길에 9일, 10일 둘 다 퇴근길에 굉장히 복잡했어요. 지옥철이었어요. 정말 저는 콩나물시루.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네. 지하철이 이번에 파업을 하면은 국민들이 응징을 하는데 어떻게 응징을 해야 되냐. 1번 지하철이 막 신도림역이라든가 이렇게 밀려서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해요? 그 손해배상을 노조한테 합시다. 해야죠. 두 네, 노조 때문에 번째. 벌어진 일이죠. 내가 결혼식을 가거나 내가 바이어와 약속을 가거나 네. 출근을 해가지고 했는데 지각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내가 일상이 흐트러지고 손해를 입었어. 이것을 뭐냐면은 손해배상 청구를 합시다. 이것을 우리가 모아가지고 하자고요. 네. 나는 뭐냐면 그래서 시민들이 앞으로 나서서 그 지하철의 어떤 잘못된 불법 파업에 대해서 응징을 해야 된다.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또 정신을 차리고 있는 집단이 하나가 있는데요. 이 한국노총. 정신을 차리고 있는 건지 뭔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5개월 만에 사회적 대화에 복귀를 했습니다. 대통령실에서 한국노총은 오랜 시간 우리나라 사회적 대화를 책임져온 노동계를 대표하는 조직이다. 조속히 사회적 대화에 복귀해 근로시간 등 여러 현안을 노사정이 함께 논의할 것을 기대한다라고 이제 말한 뒤에 이 한국노총이 사회적 대화에 복귀를 했습니다. 하여튼 한국노총 결정이 어려웠겠지만 하여튼 네. 참 잘했어요. 한국노총. 그래서 우리도 이제는 민주노총의 잘못된 노동 악폐 네. 적폐 때문에 그런 거지. 한국노총까지 우리 국민노조가 막 문제 제기할 생각은 없었는데 막 김동명이가 그냥 막 누구지 윤석열과 뭐 맞짱을 뜬다는 둥 이재명이 단식하는 데 가서 노란봉투법이 어쩌다는 그래 가지고 우리가 한마디 한 거였지. 한국노총까지 제가 사실상 문제 제기할 생각은
그렇게까지 없었어요. 그런 건 아니죠. 잘못하면은 지적을 해야 되는 것이 맞고 이제 그렇죠. 가능하면은 지적할 일을 만들지 말라라는 이제 뜻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네. 이번에 한국노총이 중요한 결심을 해준 거에 대해서 네. 저도 대단히 환영합니다. 한국노총 조합원 여러분 네. 수고하셨어요. 앞으로도 네. 우리나라 이 노사 상생의 기틀을 한국노총 동지들이 앞장서 주세요. 그래서 민주노총 따라다니지 마세요. 걔네들은요 노동 적폐 세력이에요. 네. 그리고 이 김동명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이 대통령과 맞짱을 뜨겠다라든지 이제 노란봉투법을 해달라고 단식을 하고 있는 이재명을 찾아가서 악수를 하든지 이제 이런 강경한 모습을 항상 보여왔는데 이 한국노총 내부의 조합원들 사이에서는 이런 행동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내부에서 정부와 대립만 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민노총과 다를 게 없지 않냐라는 지적들이 굉장히 많아왔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한국노총이 노동 개혁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다시 한번 네. 일자리가 많아지고 역동성 있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한국노총이 네. 적극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네. 요번에도 여기 보면은 참부 그래서 내가 왔을 때 기자들이 네. 노동에 대해서 너무 몰라. 네. 여기 광명은 기자도 내가 잘 아는 분이기도 하지만 네. 정부가 추진하는 주 52시간 근로시간제 개편에도 네.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내가 단언컨대 내가 노동운동의 전문가예요. 네. 우리나라는 일일 8시간 주 40시간 노동제를 채택하고 있어요. 예. 주 52시간 노동제가 아니에요. 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저 한국은행이라든가 이런 데가 주 52시간 일 안 하잖아요. 그렇죠. 주 8시간 일하고 일일 8시간하고 주 40시간 저 제도인데 네. 잔업을 했을 때, 네. 이빠이 했을 때 52시간 할 수 있다. 이런 뜻인 거지. 네. 52시간 안 하는데도 많잖아요. 그러니까요. 자꾸 왜 시간을 저렇게 자꾸 그냥 박아놨는지 모르겠어요. 저거 좀 빼줬으면 좋겠어요. 이걸 좀 잘해주세요. 네. 우리나라는 다시 얘기할게요. 네. 정확하게 우리나라는 일일 8시간 주 40시간 근로시간제를 갖고 있는 나라예요. 예, 그게 주 52시간이 아니에요. 네. 아니 근데 왜 이렇게 쓰는지 나는 알다가도 모르겠어. 노동운동 노조에 대해서 잘 모른가 봐요. 그런 것 같아요. 왜 아는 이렇게 사람이 쓰나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52시간제를 완화할지 그게 아니고 주 40시간제인데 네. 어떤 회사는 46시간도 일해요. 네. 왜냐? 잔업이니까. 예. 52시간까지 일할 수 있다는 상한선이에요. 상한선. 그렇죠. 52시간이라는 네. 거는. 네. 그래서 은행 같은 데도 마찬가지로 주 40시간 하잖아요. 예, 예. 근데 왜 52시간이라고 얘기해요? 네. 그래서 기자 여러분 다시 얘기할게요. 우리나라는 일일 8시간 주 40시간제인데 네. 우리나라 이렇게 이중 규제에 묶여 있어요. 시줄 날 줄로. 외국에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어떻게 돼 있나요? 일일 8시간 이런 게 아니고 주 40시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 내가 한 3일 그냥 와장창 일하고 한 4일 쉴래. 예. 이게 가능한 거예요. 왜냐하면 40시간 범주 내에만 있으면은. 네.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일일 8시간 이것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없애버리고 그래서 주 38시간 합시다.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 거예요. 예. 탄력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해요? 뭐 한 3일 와장창 일하고 4일 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오늘은 내가 2시간 일하고 왜냐면 일일 8시간이 아니니까 그 다음날 내가 10시간 해도 괜찮아. 이런 식으로 가져야 이게 현대인의 생활 관습과 노동 시간이 맞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의 일일 8시간 주 40시간제는 과거에 그 컨베어 벨트에서 일하는 제조업의 노동법을 맞췄는데 지금 우리나라 제조업은 17%밖에 안 되고 네. 우리하고 다 4차 산업시대라 일일 8시간 주 40시간 노동제가 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몸에 안 맞아요. 지금 이제 4차 산업 시대인데 지금 노조법 개정이 굉장히 필요한 상황인 것 같아요. 네. 한국노총도 지금 당장 빨리 정신 차리시고 옛날 굴뚝법을 바꿔서 정말 지금 시대에 맞는 좀 그 법안들을 좀 만들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주시면 좋겠고. 참, 네. 네. 지금 그 청년들 앞으로 미래 세대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국노총 동지들 하여튼 네. 힘내시고 네. 하여튼 대한민국을 위해서 앞장서주는 결단 적극 지지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런 움직임들이 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가? 바로 이 국민노조가 지금껏 이렇게 노력을 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그 것들이거든요. 그렇죠. 저희 입으로 말하기는 좀 민망하긴 하지만 실제로 저희들이 열심히 움직였기 때문에 이런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현재 노동계의 지형 변화가 일어났어요. 네네. 이것은 국민노조의 네. 역할이 지대했다. 네. 그래서 양대 노총이 짬짬이가 돼서 막 움직이다가 이제 이 틈이 벌어지기 시작했고, 그래서 우리 국민노조는 앞으로 네. 한국노총과 하여튼 이런 교집합 부분을 넓게 연대의 폭을 넓혀서 그러는 사람들이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열심히 지원하고 도와줄 생각입니다. 아직은 아닙니다. 네, 그거는 아직은 이제 그렇게 해볼까 하는 생각인 거고 확정은 아닙니다. 네. 네, 알겠어요. 아니, 총장님께서는 워낙 그 아는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는 계속 이렇게 좋은 말만 해주고 싶고 막 계속 도와주고 싶고 하시는 거예요. 네, 물론 이렇게 그 방향점이 같다면은 서로 협력은 해야 되겠죠. 네, 대신 그 한국노총이 정신 차린다는 조건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국민노조는 이렇게 열심히 그 작지만 그 사회 영향력을 조금씩 넓혀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많이 가입을 해주셔서 힘을 더 실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국민노조는 헌법 제34조 1항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네. 근로자, 은퇴자, 자영업자, 실업자, 취업준비자, 가정주부, 공무원, 동호회 및 각종 단체, 노인, 학생 등 근로 의욕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ARS 1877-1665번으로 전화 주시면 ARS 전화 가입이 가능하시고 유선 전화 02720-5160번으로 전화 주시면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수능일이에요. 1년 동안 1년 동안이 아니죠. 지금껏 열심히 공부하셨던 이 수험생 여러분들 드디어 이제 시험이 끝났는데 오늘만큼은 좀 편하게 좀 쉬는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험 잘 받기를 기원합니다. 이미 시험 봐버렸나요? 지금 보는 중입니다. 아, 네. 시험 잘 보세요. 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